오늘은 제노코 이야기입니다. 우주위성, 방산, 항공전자 쪽으로 묶이는 종목이죠. 요즘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분위기 말고 공시로 확인되는 팩트부터 차근차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체크리스트대로 가볼게요. 먼저 1번 제노코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요. 제노코는 항공 우주방산 전자 관련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위성통신 장비, 항공기 탑재 장비, 발사체 지상 지원 장비 같은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2024년 말 2025년 사이 한국항공우주 KAI 쪽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절차가 공시로 잡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관련 공시 흐름은 KRX 공시에서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테마로 우주항공이 엮였다 수준이 아니라 그룹 혹은 핵심 고객 협력사과의 관계가 더 진해진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관계가 생겼다 실적이 바로 폭발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수주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볼 때 단서가 됩니다. 자, 2번 체크. 최근에 시장이 반응한 재료가 뭐였는지입니다. 최근 공시 뉴스에서 눈에 띄는 건 크게 두 갈래예요. 첫 번째는 군 위성통신체계 성능 개선 관련 수주입니다. 기사 기준으로는 STX 엔진과 약 61억 원 규모의 군위성 통신체계 관련 계약 고출력 증폭장치 TWTA 등 이야기가 나왔고 계약 기간도 2026년 2월부터 2027년 말 정도로 제시됩니다. 이런 류의 수주는 방산전자 부품 장비를 실제로 납품하는 트랙이 있다는 신호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하는 건 61억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매출 대비 비중 그리고 이게 일회성인지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두 번째는 저궤도 통신 위성 육지 탑재 컴퓨터 OBC 개발 관련 계약입니다. 한국경제 쪽 로보뉴스로 잡힌 내용이긴 한데 공시 요약에 따르면 KAI를 계약 상대로 56억 원 규모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028년 10월로 제시됩니다. 이 건은 우주위성 테마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 부품 납품이 아니라 개발이 붙어 있으면 보통 일정 검증 양산 전환 같은 과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일정 지연 스펙 변경 검증 리스크도 같이 들어옵니다. 개발령 수준은 늘 양면이에요. 3번 체크. 실적과 숫자를 보겠습니다. FNGUID 요약 기준으로는 2025년 3분기 누적 구간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성장이라기보다는 정체에 가깝고 이익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 구간의 변동, 비용 구조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제노코 같은 항공우주방산 전자업체는 분기 실적이 매끈하게 우상향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수주가 있어도 납품 타이밍이 뒤로 밀리면 매출 인식이 늦어지고 개발비 인증비 양산 준비비가 먼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단순히 PR 같은 지표보다도 수주 생산 납품 매출 인식 현금 흐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재고 계약 자산 매출 채권이 어떤 형태로 쌓이는지 체크가 더 실전적입니다. 4번 체크. 이 회사의 강점 모트이 뭔지. 제노코는 위성통신과 항공전자 쪽에서 국산화와 탑재 장비 시험 지원 장비 영역의 경험이 강점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한번 들어가면 레퍼런스가 쌓이고 품질 인증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분명 장점이에요. 다만 장벽이 있다와 마진이 매년 좋아진다는 다른 이야기라서 실제로는 원가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5번 체크. 리스크를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수주 집중 고객 집중 리스크. 방산우주항공은 결국 고객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고객 또는 주간사원 사업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프로젝트 일정이나 예산 집행 속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둘째, 개발형 프로젝트의 일정 리스크. 아까 말한 OBC 개발 같은 건 계약 기간이 길고 중간에 검증 시험 요구 조건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잡혔다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인식된다 사이에 다리가 몇 개 더 있어요. 셋째, 테마 가열 리스크. 우주항공 테마는 시장 분위기만으로도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실적이 아닌 수급 심리에 돈을 거는 구조가 됩니다. 조선비즈 쪽에서도 항공우주 테마 강세 흐름이 묶여 소개된 바가 있어요. 이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36개월 이상을 본다면 변동성을 감내할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6번 체크. 사용자가 요청한 포인트죠. 동전주 상패 강화가 제노코에 영향을 주는지. 일단 정책 자체를 정확히 정리하면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 폐지 제도 개편에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그리고 시가총액 요건 강화, 완전자본 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벌점 요건 강화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점도 항목별로 나뉘고 특히 동전주 관련 요건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노코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장기간 머무는 구간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노코처럼 통상적으로 1,000원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면 직접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간접 영향은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상장 유지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실적 재무 공시 신뢰가 약한 종목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정상 기업으로 인식되는 종목은 수급이 몰릴 수도 있어요. 핵심은 내가 이 종목을 동전주 규제의 수혜 피해로 보겠다가 아니라 상장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가 바뀌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마지막 체크,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째, 뉴스가 뜨면 산다가 아니라 공시로 확인되는 수주를 기준으로 매출 인식하는 구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군 위성통신체계 61억 계약은 납기 구간이 2027년까지로 제시되니 단기 급등이 나와도 실제 숫자는 분기별로 나눠 들어올 수 있죠. OBC 개발 56억도 계약 기간이 길어서 단기 재료 소멸 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둘째,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기대 vs 실제를 분리합니다. 우주항공 테마는 기대가 앞서고 실적이 따라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 기대감으로 오르면 발표 뒤에는 생각보다 덜 좋다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달린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셋째, 손절분할 매수 같은 기계적 규칙을 처음부터 정합니다. 이 종목을 테마로 접근하면 흔들림이 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감정으로 결정하면 계좌가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매수 이유가 수주 실적이면 깨지는 조건도 수주 실적로 통일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납기 지연이 반복된다거나 수주가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비용 구조가 계속 나빠지는 식의 체크죠. 정리하면 제노코는 우주항공방산전자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최근에는 실제 계약 뉴스가 붙으면서 관심을 받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늘 그렇듯 계약이 실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인지 중기 실적을 노리는지 본인의 전략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노코 체크리스트 리뷰였습니다.